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분석과 송기령이 바라본 10년의 미래상과 10년의 미래상을 알 수 있는 그냥 하지 말라입니다. 먼저 저자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학과 박사 출신이며 현재 다음소프트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마인드 마이너라고 합니다. 마인드 마이너란 마음을 캐는 사람, 즉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이 담겨있는 소셜 빅데이터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20년 가까이 해오기 때문에 저자는 자신을 빅데이터 전문가보다 마인드 마이너라고 소개합니다. 저자의 저서로는 2012년도에 출간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2015년도에 출간한 상상하지 말라, 2021년도에 출간한 그냥 하지 말라 세 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는 흔히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와 지금을 보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으면 미래의 변화를 상당 부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 송기령은 20여 년간 분석해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고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합니다. 이 책에서 그럼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주요 축, 우리 사회의 가치관, 그에 맞는 개인과 조직의 성장 문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1챕터에서는 기시감, 당겨진 미래라는 주제로, 2챕터에서는 변화, 가치관의 액상화라는 주제로, 3챕터에서는 적응, 생각의 현행화라는 주제로, 4챕터에서는 성장, 삶의 주도권을 꿈꾸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챕터에서 기시감 당연한 미래에서는 저자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현재 증가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현상 등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늦게 느꼈을 뿐이지 충분히 10여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사회를 알아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물론 전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회의 단면을 일정 수준만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난 16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속도가 더 빨라졌고 앞으로 더 강화될 변화 세 가지를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분화하는 사회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분화하는 사회라는 것은 우리는 혼자 살고 좀 더 작아진 집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장수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오래 살고 젊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비대면의 확산. 이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면을 꺼리기 때문에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변화의 상수에 의해서 저자는 기억해야 될 변화의 상수의 또 우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분화하는 사회로 당신은 혼자 삶을 강조합니다. 또한 장수하는 인간에서는 당신은 오래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비대면의 확산에서는 당신 없이도 사람들은 잘 살기 때문에 자신 없이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저자는 이제 우리에게 Don't just do it, think first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반드시 세 가지 키워드, 분화하는 사회, 장수, 무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방향이 먼저이고 그냥 해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나서 검증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nk first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변화의 상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분화하는 사회, 우리가 혼자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에 9%에서 2021년도에 31.7% 665만 가구로 증가할 만큼 1인 가구의 그래프는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이유는 이미 식당에서 혼밥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이 2013년인데 2018년이 되면서 혼자라는 트렌드가 39개가 되었고 2020년에 65개가 될 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분화하는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나타낸 또 하나의 현상이 2030 세대의
이 미혼이나 비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20대 약 50%가 미혼이나 비혼 또는 무자식을 추구하는 그런 1인 가구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도 초혼자의 통계를 보면은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4세, 여자는 31.1세로 될 만큼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노총각, 노처녀라고 하는 기준이 바뀔 만큼 100세 시대에 맞게 빠르게 결혼이나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바로 일코노미, 1인 가구 경제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하면 1인 가구 소비 지출이 2006년도에 16조에서 2030년에 약 194조로 10배 이상 성장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1인 가구의 대세는 이제 당연한 것이고 이제 누구나 혼자 사는 것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오래 사는 장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오래 살고 젊게 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3명의 연예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가 답을 드린 연예인은 아닐 겁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1957년 닥디생, 올해로 만 65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현재도 굉장히 왕성하게 자신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래 살고 젊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의 은퇴 패러다임을 보면은 약 30세까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서 60세까지 일을 하고 은퇴해서 자녀나 자신의 돌봄을 통해서 하다가 80세에 사망하는 삶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장수 보너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대중 100세 시대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도 50대뿐만 아니라 60, 70대 팬덤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송가인이라든지 임영웅 씨의 팬카페에 보면은 실제로 50대 청년들이 허드렛 일을 할 만큼 이제 50대는 이제 청년으로 자리 잡는 만큼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나이에 대한 편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를 보게 되면 1970년 불과 50여 년 전에는 남성은 평균 6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의 부모님 세대에는 60세가 되면은 인생을 한 번 더 살았다 해서 우리가 환갑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갑잔치를 했던 기억인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육순잔치, 칠순잔치, 심지어 팔순잔치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의 기준도 바뀌고 오래 사는 것에 대비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두는 바로 비대면의 확산입니다. 비대면의 확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인의 확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신 경험이 있는지요? 최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편의점, 또한 무인 인형방, 인형 뽑기방 등 굉장히 많은 무인 가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점원이 있다 하더라도 키오스크가 대신해서 주문을 받고 해서 이제는 당연하게 무인을 우리가 선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인화는 자동화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무인화에 많이 익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무인화에 익숙하게 되면서 이제는 무인화는 필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 가치관의 액상화입니다.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적응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출근을 꼭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되면서 출근을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이제 우리의 인식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줌이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학교에 가지 않고도 수업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액상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았던 믿음이 하나둘 흔들리게 되면서 액상화라는 것은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기존의 건물이 서 있을 정도로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 가치관의 변화가 지진이 일어난 후처럼 흔들리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선택적 대면 시대로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 가치관의 액상의 가장 큰 흐름은 바로 코로나 이후에 노동자 계급이 4계급으로 나눠졌다는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UC 버클리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잘 나가는 원격 근무 가능한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나 잊혀진 노동자처럼 이제 이런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도태되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지만 다만 내가 준비했으면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준비를 하면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최상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비를 못하고 잊혀진 노동자나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처럼 나는 최하위 계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화의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적응, 생각의 현행화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고 나면 다음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바로 그것이 현행화입니다.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죠. 자, 저자는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분은 지금 1969년도부터 택시 운전해서 지금 86세가 됐는데 이분은 이번에 새로운 전기차를 사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 산 전기차가 흥미로워 보여서라고 합니다. 바로 이분처럼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있으면 생존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평생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과거의 나의 삶과 다르다고 해서 이제는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에 현행화를 하는 재사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86세 택시 드라이버처럼 혁신을 수용하고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생존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 사고. 이제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정의하고 그것을 스스로 체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배울 범주를 정하고 그것을 나의 브랜드나 본진으로 삼는 이성적 사고, 이 이성적 사고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또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투명한 사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QR코드, 안심콜 또는 방문기록 명부 등으로 출입기록을 남기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개개인의 동선이 전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만천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은 이제 진짜 착하게 살지 않으면 과거의 본인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저자는 이제 과거에서 무엇을 배우려 하지 말고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하라. 과거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성장, 삶의 주도권을 꿈꾸다에서는 저자는 현재 사람의 행복도 측정할 수 있을까 데이터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측정을 해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행복감을 미루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롱텀 행복보다 오늘 하루 잘 살면 어떨까 하는 숏텀의 행복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구르트 배달의 진화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980년대 야구르트 배달원들은 가방을 메고 산꼭대기 같은 거 오르는데 힘들다 보니까 이제 95년도에 카트가 나왔고 2015년도에 전동 카트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최근에 판매원 없는 무인 카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쿠르트 판매원들은 아마 이렇게 로봇을 다루는 사람이 다루는 이런 기계를 원했는데 막상 무인 카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야쿠르트 판매원들의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죠. 기술 발전이 어느 순간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일자리는 과연 AI로부터 안전하느냐, 이것을 강조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약 5년 전에 고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고양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 무려 상위 채널은 약 380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5위까지가 10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질 만큼 이제 고양이 전문 채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전문 분야의 유튜브 채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정부루 채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정부루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지금 그 파충류나 이렇게 동물 전문가로 본인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이 유튜브를 개설해서 현재 구독자는 약 112만 명 정도이고, 나이는 지금 90년생이니까 이제 30대 초반이 되죠. 그런데 이분이 올린 유튜브의 현재 조회수가 5억 횟수가 넘어갈 만큼 이 분야에서 빠르게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남들이 모르는 분야에 자신이 사람들의 모든 고민의 총량을 고민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는 쉽고 남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보다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것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로나 고양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자신만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이것을 나의 모든 메시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했던 일을 모두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어떤 의미와 지향점을 가지는지 고민하면서 나의 기록들이 곧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된다. 이제는 나 혼자 세상에서 혼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경쟁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메시지와 나의 컨텐츠와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투루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먼저 생각하고 방향을 정해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착하게 살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지금까지의 쭉 4가지 변화를 통해서 자신만의 현행화를 꾸준히 하면서, 첫 번째는 이성적 사고를 갖추고, 두 번째는 업의 진정성을 갖고 성숙한 공존을 통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변화한 사회에서 분명히 세상을 지배하는 성공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앞으로 중간 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바이더 또는 크리에이터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짧게 소개를 해드렸던 그냥 하지 말라 이 책자, 저의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삶의 주도권을 꿈꾸는 그런 프로바이더나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책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